지수 좀 연동되는 부분들 간단히 살펴볼까요? 오늘은 이제 코르와 야간 선물 EWI 모두 다 플러스권이고요. 코르가 한 4.35%의 상승으로 오늘도 연고 좀 더 높여갈지 오늘 시장을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중호 LS증권 경영전략본부장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제가 감사드립니다. 네. 연준 위원들이 지난달 회의에서 인플레 경로에 대한 의견 차이를 많이 보인 것으로 좀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에 이제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의견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연준의 금리 향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이번 주에 그 의사록이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매파적이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사실상 금리는 오히려 더 안정을 찾았거든요.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그 안에서 이 참가자들이 내지는 그 연준의 스탠스를 어떻게 읽었냐면 그러니까 데이터 변화에 따라서 액션, 그러니까 금리 인하의 어떤 유연성을 갖고 가겠다라는 걸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물론 관세가 부과가 됐고 내지는 관세가 부과된 이후에 본격적으로 물가 상승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부담을 갖고 있지만 장기 인플레, 네. 기대 인플레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고무적이다. 그래서 앞으로 약간의 어떤 고용이 조금은 이제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아마도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를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네. 높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보통 금리를 내린다라고 했을 때 연준의 금리 인하 시그널을 굉장히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은 뭔가 경기가 침체가 오거나 상당한 대규모 실업 사태가 와야 내리는 걸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 성장률을 조금 방어해 줄 수 있을 만큼의 소폭의 금리 인하 그리고 다시 보는 그러니까 웨이트앤시 그러니까 한번 내리고 좀 관망하는 그런 금리 인하가 단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한 50bp 정도는 내릴 수 있다 정도로 시장은 조금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 시장 기대치는 이제 50bp 하반기에 이제 인하 정도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제 의사록을 통해서 보는 게 금리 인하의 그런 유연성을 좀 가질 수 있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증시 낙관론으로 좀 보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데이터 변화에 따라서 액션의 유연성을 주겠다라는 어떤 그 시장의 기대치가 있다라는 거는 만약에 금리 인하가 되면 좋겠지만 안 되더라도 그거는 뭐냐면 데이터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건 괜찮다. 네. 그러니까 이 4.5%, 4%가 넘는 기준금리에도 미국의 성장이 괜찮고 고용이 좋아서 소비가 잘 되고 투자가 잘 돼서 금리 인하를 단행 안 해도 될 만큼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거지 않습니까? 그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간밤에 나왔던 그 고용지표 중에 신규 실업 청구 건수 같은 경우에는 이 매주 나오지만 이 장기 이 실업자들도 같이 나와요. 네. 장기 실업자들은 굉장히 지금 역사상 최고치거든요. 그만큼 지금 일자리가 사실은 그러니까 해고도 없지만 고용도 없는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 보니까 고용 자체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 금리를 내려주면서 경기가 조금 진작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게 가장 아름다운 시나리오라고 봤는데 시장은 그걸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기대 인플레이션도 안정적이고 좀 다행입니다. 뭐 50bp 인하를 하던 안 하던 일단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유연성을 낙관론으로 보고 있습니다. 높은 관세가 사실 물가 상승이나 뭐 실업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이런 위협에도 심리적으로도 많이 좀 무뎌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자, 다음 주 달러 약세. 사실 트럼프 시대의 가장 또 키워드가 달러 약세가 아닐까 싶은데 국내 증시로는 외국인 유입이 좀 기대가 되기 때문에 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기업 면에서는 그 명과 암을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뭐 극명하게 드러나죠. 지금 우리가 3,200을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코스피가 삼성전자 현대차는 아직도 못 올랐잖아요. 네. 그만큼 그러니까 우리가 수출이나 소비가 잘 된다라고 했을 때 물론 뭐 조선이라든지 방산이라든지 원전이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이제는 수출주고 음식료 업종도 수출주이기 때문에 환율이 높은 부분들이 일정 부분 내지는 상당한 환차 이익으로 들어오는 건 맞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매출의 증가가 나오는 건 맞는데 그래도 큰 그림에서 수출 금액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거는 반도체와 자동차거든요. 물론 뭐 SK 하이닉스라든지 이런 게 잘하고는 있지만 레거시 제품들이 팔려야 된다라는 거는
이 어떤 수출의 소위 말하는 펀더멘털인데 지금 수출의 펀더멘털은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부담을 안고 가야 된다라는 건데 그럼 네. 수출주의 그럼 전략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달러 약세도 그렇고. 그러니까 미국이 반등, 미국의 경기가 살아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죠.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 아이러니한 건데 원달러 환율이 지금부터는 급격하게 원화가 강세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수준에서 유지되거나 살짝 한 1300 중후반에서 1400 초반까지의 움직임이 나타난다면 아마도 하반기에는 수출주들 우리가 전통적으로 요새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바보형들이라고 하던데 네. 바보형들이 움직여주면서 3200, 3300까지 가는 모습이 나타나냐면 사실은 삼성전자나 현대차가 움직여줘야 돼요. 물론 그 주도 업종들도 그런다고 빠지는 건 아닙니다만 여기서부터 더 힘을 받기 위해서는 간밤에 미국도 또 강한 모습을 보여준 거는 선순환, 그러니까 업종별로 이 순환매가 나타났거든요. 중소형주가 좋았다라든지 아니면 M7 이외에 그리고 AI 이외의 기술주주 내지는 어떤 전통 산업으로서의 시장에 온기가 돌았던 것처럼 한국도 말씀하신 것처럼 달러가 계속 약해졌는데 우리나라 수출주들은 어떨까? 네. 그러니까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들이 그렇게 안. 그러니까 달러화는요 어떤 거냐면 아주 쉽게 보면 전 세계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GDP 비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올해 내내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미국의 GDP 비중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GDP 비중이 떨어지는 건 뭐냐? 미국의 소비가 떨어진 거고, 네. 미국의 소비가 떨어진 거는 미국으로 수출하는 우리의 수출이 떨어진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수출이 떨어진 건데 그 떨어진 거의 대부분은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네. 우리 동네 바보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아마도 이제 그 달러화가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반기는 사실 미국이 다시 돌아올 것 같아요. 네. 미국이 다시 돌아오고 백투스쿨이라는 9월부터 시작되는 소비의 모멘텀이 기간이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더불어서 금리를 내리지 않더라도 미국의 고용이나 소비가 강력하다라는 걸 인식시켜 줄 거고 금리를 내려주면 오히려 자동차나 소비의 여력이 더 생기기 때문에 네. 9월부터 시작되는 어떤 소비의 미국의 모멘텀 이로 인해서 달러가 약간 반등을 해주고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인 수출주들이 그 시장의 바통을 이어서 네. 조금 힘을 내주는 장이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약세되는 부분이 더 여기서 가팔라져서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건 아닐 것 조금 같아요. 뭐 반등되거나 네. 해서 전통 수출주들에게는 크게 나쁠 것은 없네요. 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3,300, 3,400 가기 위해서는 삼성전자, 현대차 같은 동네 바보 형들이 좀 힘을 내줘야 네, 되는데 전통 수출주. 예. 네, 그렇다고 해서 기존 지금 가는 뭐 조선이나 이런 쪽들이 빠지는 건 아니다라고 좀 의견을 그렇죠. 주셨습니다. 시장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탄력이 우리가 네. 어떻게 보면 지수도 연초 네. 2월 30% 그리고 4월부터는 1000포인트가 올랐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부터 계속 그렇게 내달릴 수는 그렇게 가면 좋겠지만 내달릴 수는 없을 거라고 저는 봐요. 밸류에이션적인 측면도 있으니까. 곧 실적 시즌이잖아요. 맞아요. 이번에 이익 성장 얼마나 좀 대응할 수 있을까요? 이익이 그렇게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네. 다만 다행스러운 거는 그러니까 전년 대비로는 그래도 소폭은 늘어날 것 같습니다. 소폭은 늘어날 것 같은데 코스피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컨센서스 상으로는 지금 한 70조 원 초반, 뭐 집계하는 데이터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만 지난해보다는 조금 늘어날 것이다. 다만 이 눈높이가 계속 낮아지고는 있어요. 5월부터 계속 낮아졌는데 이 낮아지는 거에 주요 그 업종이 사실 또 이 반도체라든지 이 자동차 이런 쪽인데. 다만 이제 우리가 하반기의 어떤 모습을 본다면 일단은 3분기는 또 한 10%로 그러니까 2분기 대비 3분기는 한 10% 정도 늘어날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좋게 보면 턴어라운드 국면으로 시장을 좀 인식할 수도 있는 2분기 실적일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마지막으로 주목할 섹터와 그 이유, 탑픽도 들어보고요. 그 투자 전략까지 같이 녹여서 핵심들 좀 알려주신다면요. 지금 당장은 워낙 그 외부의 어떤 모멘텀으로 시장이 가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내부의 여러 가지 어떤 정책들, 그리고 소위 말하는 기대 심리가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가장 강력한 건 사실 내수주, 특히 그 중에서도 뭐 금융주, 특히 증권주들이 워낙 리테일 자금이 굉장히 시장에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뭐 신용융자라든지 예탁금들이 들어오면서 브로커리지와 관련된 이익이 상당히 늘어날 수 있는 증권주들 더불어서 이제 뭐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이 금융주, 증권주가 7월에 내지는 이 소위 말하는 주도 업종이 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그 이후에 네. 결국 자사주를 살려면 배당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느냐? 돈을 벌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돈을 벌려면 앞으로 하반기 이익이 나타날 수 있는 업종이 뭐지를 찾아볼 것 같아요. 그랬을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우리 전통 수출주들이 움직여주는 장이 될 것 같고 주도주가 조금은 확산, 교체 이렇게 되는 업종이 7월일 것 같고 더불어서 우리나라 시장이 한 3,000 지금 한 150인가요? 네. 3,200, 300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와 같은 전통 이 레거시 업종이 조금은 올라줘야 돼요. 그래야 시장이 더 갈 수 있는 상황이 네.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 상승재료 단발성이 아니다라는 건 조선방산 원전 정책주 그 부분도 좀 같이 보면서 좀 투탑으로 갔으면 좋겠네요. 신중호 LS증권 경영전략본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